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세금 환급이나 복지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간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올겨울 첫 대형 폭풍이 몰아치면서 8천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소호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 절도범들이 난입해 $200만, 한국 돈 약 27억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재 19개국에서 최대 32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는데 지난주 주 방위군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의 연방 세금 환급과 복지 혜택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불체자와 비자격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 등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혜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어서 혼합 신분 가정과 저소득 이민 가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파텔 FBI 국장의 정부 전용기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그리고 스포츠 행사 참석을 위해 FBI 공용 제트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텔 국장에게 여행 비용을 정부에 돌려주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정부 항공기 이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e does seem to be spending most of his time gallivanting around the country, visiting his girlfriend, going on golf trips with his buddies, getting as close to the MAGA celebrity world as is humanly possible. And he's racking up all these huge bills on us, the taxpayers. 이에 대해 파텔 국장은 위법은 없었다면서 개인 여행 비용은 전액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관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추가 징수를 중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 제기는 관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미 관세 국경 보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낸 관세는 900억 달러, 한화 약 133조 원에 이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받기로 한 대미 투자금 일부를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투자금으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쏟아지는 관세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엔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I won't mention Japan. I refuse to mention South Korea. I will not mention names. But they were ripping us off like nobody's ever been ripped off before and taking horrible advantage of your country.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의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첫 사용처를 공개했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한국은 2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돈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have a nuclear arsenal in America of power, the generation of power. So we're going to buil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inanced by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앞서 한미 양국은 2천억 달러를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등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에 선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I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게 시급해진 만큼 대규모 원전 건설에 투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걸 우선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이 한국의 투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원전과 건설 기업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압박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노예의 평화는 거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11명이 탄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해 격침했습니다. 공격 후에도 2명이 살아있었는데 이들을 2차 공격해 사살했다고 백악관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 결정이었다고 말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Did Admiral Bradley order that second strike because there were still survivors after the initial strike? Again, as I read for you, Admiral Bradley worked well within his authority and the law.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해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 여부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e's the commander-in-chief. It's part of hi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peace is ongoing throughout the world. I'm definitely not going to detail.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연일 대중 집회에 참석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queremos la paz de los esclavos, ni queremos la paz de las colonias. 베네수엘라 의회는 자국 선박에 대한 미군의 2차 공격을 민간인 살해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미 동부 지역에 올겨울 첫 대형 폭풍이 몰아치면서 8천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폭풍이 미 중서부를 지나 동부로 이동하면서 펜실베니아에서 메인주까지 최대 12인치, 약 30cm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이미 5인치 안팎의 눈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수백 건 보고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일부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뉴욕 북부와 메인주 일대는 오늘 밤까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연방청사에서 발생한 방화 시도 사건과 한인타운의 아파트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LA에 거주하는 54살 호세 프란시스코 조베를 두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벨은 어제 아침 8시 반쯤 연방청사 건물을 향해 반이민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졌지만 모두 불발됐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한인타운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100년 넘은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이 사건 역시 조벨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톡손에서 발생한 생일 파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여전히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파티에 참석한 래퍼를 겨냥한 범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래퍼가 범행 대상이었으며 래퍼와 그의 아내가 부상을 입고 숨어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2살배기 생일 파티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He got straight A's, he was a good student, he was a good team player, he was athletic. Daddy is sorry and Daddy love you and Daddy miss you.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00의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뉴욕 소호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 절도범들이 난입해 $200만, 한국 돈 약 27억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새벽 4시쯤 킴 가다시안, 드레이크 등 유명인을 상대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의류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절도범 4명은 직접 가져온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소방 계단을 오르고 2층 창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한 뒤 4분 만에 고가 의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ppointment only. We're very tight here. It's not an open door. You have to be buzzed up. They knew what they were looking for. 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LA 동쪽 샌퍼나도 밸리 지역에서 연쇄적인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40분부터 밤 11시까지 불과 3시간 사이 타자나와 엔시노 지역 주택 3곳이 잇따라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택의 감시 카메라에는 절도범들이 집 안으로 침입해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25층 오피스 빌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윌셔와 그랜드 교차로 인근 원 윌셔 빌딩 20층 전기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부상자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원 윌셔 빌딩은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의 데이터 허브가 위치한 곳으로 300여 개의 광 케이블이 연결된 미 서부 인터넷 트래픽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금이 $8억 육박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내일 추첨 당첨금이 $7억 7,500만 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추첨해서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복권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일주일에 3차례 추첨하며 다음 추첨은 내일 저녁 진행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13일 한인타운에서 홀리데이 카니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13일 한인타운에서 홀리데이 카니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홀리데이 카니발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에서 열리며 KYCC의 창립 50주년 역사를 기념하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과 공예 활동, 댄스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또 10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크리스마스 장난감 선물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코딩 무료 캠프가 열립니다. 재미한인정보과학자협회는 오는 22일과 23일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에서 박재호 교수가 참여해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무료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개발한 교재와 실습 프로젝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AI 코딩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9살 한인 초등학생 부모가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학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 점심시간에 아들이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부적절한 노래를 불렀다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는 이는 괴롭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리적 증거 역시 없었음에도 징계를 받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검시관의 부검으로 묻힐 뻔한 영아살인이 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미시간주 베이카운티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생후 5개월인 남아가 원인 불분명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1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인 법의학자 패트릭 조 박사의 부검 소견으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영아의 사망을 사망 전 최대 48시간 사이 뇌출혈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회가 다음 달 문화축제와 제37대 한인회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13일 미션밸리 힐튼 호텔에서 한인회 날 지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와 함께 새로운 한인회 출범을 알리며 장학금 수여식, 한인회 로고 공모전 당선자 시상식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으로 다시 한번 회장으로 일하게 되는 앤디박 한인 회장은 이번 행사는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 의원의 혐의와 법리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팀과 추 의원 양측은 심사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법정에서 추 의원이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며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의원들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표결을 방해하거나 막은 적이 없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총회 장소를 옮긴 거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장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일단 추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한 게 영장 기각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두고선 한숨을 돌리게 됐고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걸로 예상됩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사법개혁 카드로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현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인 추 의원을 중재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검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자 억지 수사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란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 삼아 여권의 내란몰이 공세에 역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12.3 개헌 1년인 오늘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연말 정치권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내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100번 넘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특검 측이 한 전 총리에게 일부 질문에라도 답할 것을 권유하면서 증언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 등 100차례 넘는 질문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문건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한 전 총리 증인 신문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자 당시 재판장은 이를 꾸짖었는데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행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신들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증언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걸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속보입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중국인 직원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로 쿠팡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을 만큼 조금씩 나눠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영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 여야 의원들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개발자였다고 답했습니다. 힘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개발팀에? 인증 업무를 한 직원 아니었었고 그럼 뭐예요? 개발자,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인증 시스템 개발팀의 경우 쿠팡 소속 직원 여러 명이 각각 역할을 나눠서 맡는다며 유출 용의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추정되는 자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지금 단수다 복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 접속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서명용 암호키가 어떻게 악용된 건지 구체적 경로도 드러났습니다.
That this private signing key, which should remain internal to Coupon, was obtained and has been used without authorization by a third party to generate forged tokens.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암호키가 탈취된 만큼 허술한 보안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외부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피해 계정은 3천만 개 이상이며 5개월 가까이 고객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동안 이상 징후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긴데 쿠팡 측은 용의자가 IP 주소를 여러 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안 관제 시스템을 피해간 탓에 탐지에 실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한국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쿠팡의 실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등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한국법인 뒤에 숨는 것 아니냐며 쿠팡 측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은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요? 박 대표님,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돈은 한국에서 벌어가는데 한국엔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하고 이익은 미국에 가져가고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쿠팡은 궤도 루팡된 지 오래입니다. 국회나 정부 출신 직원을 다수 채용해 로비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쿠팡 대관이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40~50명가량 됩니다. 회장이나 사장 출석,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쿠팡의 중국인 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안 IT 인력 종사자 중에 그 종사자들의 국적 분포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적을 가지고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쿠팡 측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하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 박 대표는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생각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일 년 전 계엄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곧바로 정상화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